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이지 듣자마자 말도 안 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흥미롭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12세기 중세 시대입니다. 한 수녀가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당대 최고의 남성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아주 솔직하게 글을 씁니다. 중세 시대의 수녀가 말이죠. 완전 모순 덩어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그저 먼 옛날의 고루한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억압적인 한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부숴버린 엄청난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녀가 어떻게 중세 가장 유명한 독일인이 될 수 있었는지 살피고요. 그녀의 특별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어서 그녀가 예언자였는지 아니면 이단이었는지 그 논란을 짚어보고 시대를 앞서간 과학과 자연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영원한 유산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학이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독일인, 당대의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부터 들여다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숨막힐 정도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주도한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환상가, 자연과학자, 정치인, 작곡가, 신학자, 거기다 본인이 직접 세운 수도원을 두 곳이나 경영하는 관리자까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세 여성에게 가해졌던 극단적인 제약들을 떠올려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시대에 대한 거대한 도발이자 승리였던 셈이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특별한 삶의 발자취, 즉 완전한 자율성을 향해 그녀가 어떻게 비상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연도별로 따라가 보면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1098년에 태어나서 1136년에 디지보덴 베르크 수도원의 원장, 그러니까 마기스트라로 선출되며 리더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141년 드디어 자신이 본 환상을 세상에 딱 공개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147년에는 무려 교황에게서 당신의 환상을 출판해도 좋다는 공식 허가를 받아냅니다. 정말 대단한 정치력이죠. 이 막강한 권위를 등에 업고 1150년 루페르츠베르크에 자기만의 수도원을 세우며 완전히 독립해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계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자신의 독립성과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쟁취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인가, 이단인가, 권력이라는 그 아슬아슬한 위험성을 그녀가 어떻게 넘나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나 신과 직접 소통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바로 이단으로 몰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지름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녀가 겪었던 그 강렬한 체험들은 진짜 신의 섭리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약초로 인한 환각 상태였을까요? 어떠세요?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둘러싸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팽팽하게 맞붙는 아주 매력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기록들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그녀의 환상을 신성함의 명백한 증거,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언적 은사로 바라봅니다. 전통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의 주장은 쾌현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힐데가르트가 자연요법이나 각종 약초에 대해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녀의 그 신비로운 경험들이 사실은 약초를 다루다가 겪게 된 일종의 환각 상태나 약물작용이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두 시각 자체가 그녀라는 인물을 한층 더 깊이 있고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목숨이 오가는 치명적인 위험 속에서 그녀는 무려 교황이 직접 자신의 환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적 승인이 아니에요. 당시 남성 권력자들이 자신을 이단으로 몰아서 배제해버리려던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그야말로 천재적인 정치적 수완이자 절대 뚫리지 않는 완벽한 방패를 손에 쥔 겁니다. 이 든든한 인정 덕분에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과학과 자연요법, 생물학과 식물학의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만나볼 차례네요. 종교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다진 힐데가르트는 과학 분야에서도 도저히 믿기 힘든 족적을 남깁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남긴 자연요법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녀를 역사상 최초의 녹색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연을 단순히 인간이 쓰고 버리는 도구로 보지 않았어요. 대자연 그 자체를 신성한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거울로 여겼죠. 중세의 딱딱한 신학을 오늘날의 현대 생태학적 사고와 연결지어버리다니 12세기 인머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통찰력이죠. 자, 아마 이 대목에서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세시대 수녀였던 힐데가르트는 인간의 신체,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탐구했습니다. 무려 서양 역사상 최초일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한 묘사가 바로 그녀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생물학적 관찰이 시대의 금기를 얼마나 시원하게 뛰어넘었는지, 과학자로서 그녀의 접근이 얼마나 자유롭고 억압이 없었는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영원한 유산. 그녀가 어떻게 그 견고했던 시대의 굴레를 박살냈는지 정리해보죠. 이 12세기라는 그 답답하고 꽉 막힌 성별의 제약 속에서도 힐데가르트 폰 빙에는 단 한 번도 그 굴레 안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당대 여성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한계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근대를 향한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죠. 지성, 신앙, 정치력,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담한 용기로 자신만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질문을 나누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2세기의 한 여성이 이토록 견고했던 시대의 거대한 장벽들을 무너뜨렸다면,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용기와 통찰력을 물려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경계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발자취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짙은 영감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